예, 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월요 경마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마 시행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방송을 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연초이다 보니까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걸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급하게 준비한 만큼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바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마경주는 상당히 좀 적중이 잘 나왔죠. 이 살바도르를 축으로 마이티 러브 이거 신마 승부 경주였는데 복성식 60배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거 낭만대로의 바벨 드림이 이게 쌍성식 110배였습니다. 복성식 거의 한 50배였고 이것도 주력으로 잡아드렸고, 일요일이 아까웠죠. 일요일이 좀 배당을 맞출 수 있는 경주가 두 개가 있었어요. 특히 그 문학별 축으로 가져가서 원더풀 동촌이 워낙 뒷심이 없다 보니까는 선행가도 힘들다 해갖고 빼버렸는데 천추의 한이었죠. 근데 방송에서는 원더풀 동촌을 언급을 드렸어요. 언급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제가 뭐가 막아 꼈는지 그게 좀 세게 팔렸죠. 1번만. 그러다 보니까는 1번을 살리고 원더풀 동천을 죽이는 바람에 좀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배당이 워낙 좋았죠. 어쨌든 이번 주도 잘 준비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좀 가. 이 2026년부터 영천 경마장이 개최가 돼요. 내후년이죠. 올해 지나고 내년이죠, 내년. 내년부터 영천 경마장이 개최가 되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영천 경마장이 독자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었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서울 경마장, 부산 경마장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부산에서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조계사 합격을 하고 나서 조계사 이제 순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조교사 예비 조교사들이 그때 각서를 썼어요. 뭐 문중환 조교 기수도 그랬고, 그 각서 내용이 뭐냐면은 영천에서 개업하라고 하면 영천 가서 개업을 한다, 그런 각서를 썼는데 그게 허지부지가 되고 부산에서 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생산자 협회 속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영천이 독자적으로 경마를 개최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부산사업본부, 서울사업본부, 영천사업본부가 있겠죠. 그리고 본부장들이 가겠죠.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영천 경마장이 뭐 금요일을 할지 토요일을 할지 일요일을 할지 목요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천 경마장에서 소요되는 경주마들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500두는 소요가 된다고 봤죠, 최소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1500두가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500두가 소모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1000두를 서울, 부산에 나눠 가지겠죠. 그러면 500두가 아니라 한 400두만 돼도 서울이 뭐 한 600두, 그리고 부산이 500두, 영천이 400두 이렇게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1년 생산되는 그 모든 경주마들이 다 소모가 되니까 경주마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안 팔리는 말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말들이 잘 뛰기는 말도 나와요. 글로벌 히트 같이 뭐 대상급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목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주마들을 팔아야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천 경마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제주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없어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산이 8개를 합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부산을 안 해요. 부산은 안 하고 영천에서 6개 경주가 개최가 되는데 이 6개 경주가 부산 말들이 영천에 가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경마장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뛰나 영천에서 뛰나 뛰는 건 똑같은 거고 상금도 똑같고 굳이 그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산 경마장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 마주협회도 그렇고 조기사협회도 그렇고 이거를 생기면은 마세가 밀어붙이면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천에 가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거는 마주의 의지가 중요하고 조계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에서는 어떻게든 그 부산 그 조교사나 마주들을 달래려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가 말이 안 되죠. 일반 경주 전두수 9만원 준대요. 정액 지급. 10마리 나오면 90만원이죠. 전두수 90. 그러면은 한 경주 90만원이면 하루에 6개 경주가 펼쳐지면은 540만원 밖에 더 돼요. 이걸 준다는 거고, 그리고 출전 장려금의 30%를 가산시키겠다. 이 출전 장려금이 뭐냐면은 경마 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5등급까지만 상금을 있는 줄 아는데 5등급까지 상금이 있는 건 맞아요. 참 5등급이 아니라 5차까지 5차까지 상금을 주죠. 우승상금, 2차 상금, 5차. 그래서 5차까지 상금을 주는데 사실 이게 늘 좀 출전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늘 변동적이었어요. 8등까지 줄 때가 있었고 9등까지 줄 때가 있었고 10등까지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전만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장려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산 육군에서 막 한 2, 30전 뛰는 애들 저거 상금도 못 버는데 왜 저기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사실 이 2, 30전 뛰는 말들 특히 옛날엔 누구죠? 유민아 기수가 탔던 말이 뭐죠? 차민거리인가요? 그거 100전 넘게 뛰잖아요. 그런 말들은 일주일에 2번씩 뛰면은 9등만 하더라도 1750만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만 뛰더라도 손수 가져오는 상금을 벌어들이는 돈이 350만원이에요. 차명거리 튼튼했잖아요. 그래서 350만원이면은 하숙비, 우리가 흔히 하숙비라고 하죠. 마필 관리비를 내고도 마주한테 거의 한번 돈백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만 떨리면은 하숙비만 벌어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등은 180만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밀릴수록 금액이 높아져요. 1등에서 5등은 100만원 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상금을 보니까는 100만원 밖에 안 주고 6등부터는 거의 19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1900이 아니라 19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하숙비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 입장에서 하숙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11등하고 12등하고 12마리 출전하는데 12등하고 이러면은 못 받는 거죠. 생돈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출전상 장려금의 30%를 가산 지급한다면 100만원에 30만원 더 받는 거예요. 13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만원에 9만원이면은 가장 9만원이면은 139만원이죠. 물론 등수안에 못 들어오면은 이 출전 장려금이 높아지긴 하겠지만은 등수안에 들어오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상금을 받으니까는. 그래서 이게 큰 메리트가 없죠. 왜냐하면은 수송 형태를 보면은 일요일날 수송을 해요. 수송 주체는 마사회고, 한 번에 72두가 움직인다는 거죠. 편도 140km, 편도 2시간. 이게 2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거는 새벽에 출발한다고 그렇다 쳐요. 가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오는 거 있죠. 영천원에서 끝나고 부산으로 와야 되잖아요. 오는 거는 막힌다니까요, 이거. 퇴근 시간 맞물리고 그러면 이게 편도 2시간이니까 왕복은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아침에 출발을 해요. 영천에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영천에 도착을 합니다. 말을 내려요. 그리고 뭐 1경주부터 뭐 6경주까지 기다리다가 경주에 뛰어요. 뛰고는 경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말을 타고
차를 타고 부산으로 와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뭐 수석열이라는 그 질병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한테는 굉장히 강행군이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면 말한테도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죠. 한 달에 한 번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출전 주기를 4주로 잡으면은. 물론 부산에서 뛸 경우도 있겠죠. 부산에서 뛸 경우도 있어서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재수 없으면 4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영천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상위군은 그래요. 1군, 2군 경주가 금요일 날 편성이 잘 안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일요일 날 편성이 돼요. 상위군 경주가, 부산은. 그렇다면 부산 상위군은 매주 영천 가서 찍고 왔고, 찍고 오고, 찍고 오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마주들이 이 139만 원에 그걸 하려고 하느냐? 안 하죠. 특히 1, 2군 말들은 더더욱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안 가면은 1, 2군 경주가 편성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마세가 밀어붙이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조교사나 마주 입장에서는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부산 조교사나 마주협회는 이 출전 장려금 30% 9만 원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상금은 정해졌죠. 정액제니까는. 6군 상금, 1군 상금 정액제니까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뭐 영천에 하는 것만 뭐 6군을 5군 상금 달라 이렇게는 말은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 인센티브를 현실에 맞게 좀,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좀 해주라. 아니면은 영천이 지금 일요일날 6개를 하는 건데 차라리 8개를 해라. 경주 수라도 늘려달라. 어차피 뭐 상금을 늘리는 거, 인센티브를 늘리는 거나 경주 수가 늘어서 상금이 늘어나는 거나 마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니까는 뭐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마사에게는 어차피 이게 내년 12월, 올 12월부터 내년 초까지는 저기 뭐죠? 시범 운영을 하고 혹석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최를 하겠죠. 개최를 하려고 할 텐데, 여기 9월, 10월, 11월부터 이제 3주, 5주, 4주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최 올 12월에 개장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4월, 5월, 6월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혹석이 피하고, 이렇게 2026년 연말부터, 내년 연말부터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데, 반발은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막 보더라도. 일주일마다 영천 찍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영천에 200개 마방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마방. 그러니까 영천에서 개업을 하는 조교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교사를 개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부산에서 영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영천에서 개업해갖고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나 부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영천에서 개업해서 영천에서 해보는래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마사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천에서 마방 개업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천에서 일단 마방 개업을 하면은 일단 영천 경마장에 기본적으로 상주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의사 문제도 있어요. 수의사. 아마 부산에서 마사의 수의사가 파견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영천에서 개업을 하려고 하는 수의사는 없을 거예요. 개업이가.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는. 마방에 말이 있어야 진료를 보고 하는데,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아침에 영천 왔다가 저녁 때 부산 내려가는데, 그러면 영천 경마장은 텅텅 빈다는 거죠. 말이 없는데 여기 누가 개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적어도 마방이 있어야 개업을 하죠. 그러니까 장수 수의사들도 솔직히 조련사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영천은 아예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수송 중에 영천에서 찍었어. 영천에서 찍었는데 거기서 좀 크게 다쳐서 그래서 부산에 못 내려갈 입장이야. 그러면 영천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개업일을 안 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물론 진료시설은 다 갖춰 놓을 거예요. 진료시설, 마방시설 다 갖춰 놓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 마사의 수의사가 파견을 가는 게 아니라 상주를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할 거예요. 마사에는. 근데 부산 수의사들이 영천에서 상주하려고 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저기 마사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센티브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정에 오고 가는 리스크를 감안한다면은 이 인센티브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좀 현실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울도 그러니까 원래는 영천 경마장을 개업을 시켜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서도 와라. 근데 서울에서 어떻게 가요? 그 차 막히는데 왕복 열 몇 시간을. 서울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죠. 아니 경부고속도로 유명하잖아요. 그 막히는 거 천안까지. 가는데 핫세월, 오는데 핫세월. 서울은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부산밖에 없는데 부산도 옛날에 솔직히 제가 뭐 집이 경주니까는 잘 알죠. 경주서 부산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고속도로. 옛날에는 안 막혔는데 요즘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026년도 영천 경마장이 개장을 하는데 그 개장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그 요구 조건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대상 경주가 신설이 돼요. KRA 스프린트 영남. 이 왜 영남이라냐면 부산으로 안 하고 영남으로 하냐면은 이제 영천 경마장이 생겨버리면은 영남권이 되잖아요. 부산 경남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남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리스티드급이에요. 그레이드급이 아니고 3세 이상이고 1200m 경주이고 레이팅 80 이하죠. 그러니까 2등급 말까지만 출전이 가능하고 2억 원이고 그러니까 대상 경주가 신설이 되긴 하는데 큰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랑프리 주간에 열려요. 그랑프리 열리는 날 딸랑 그랑프리만 하니까는 붐업이 안 된다는 거죠. 붐업이 안 되니까는 그 붐업을 시키려고 단거리 대상 경주 부산에서도 하나 하고 서울서도 하나 하고 그래서 그랑프리 주간에 요 단거리 대상 경주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특별 경주가 몇 개 없어지긴 해요. 근데 그건 그닥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거 마카오라든가 이런 거 경마장이 없어졌으니까는 그런 스폰서 경주들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 없어지고 뭐 새로 생기고 그런 건 그닥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외국 개방 경주 이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KRA 클래식이죠. KRA 클래식 스포츠 스프린트 SBS 뚝섬배 YTN배 요게 외국 말들이 한국 와서 출전할 수 있는 경주였어요. 물론 외국 말들이 한국에 와서 출전해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뚝섬배에서 그 요시다 마주의 그 에스메랄디나 그 말이 뚝 1400 신규를 사용하면서 우승을 했죠.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코리아 스프린트 말고도. 그래서 에스메랄디나가 우승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에스메랄디나가 상당히 정말 센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원래부터 2025년부터는 그랑프리도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배, 서울마주회패장배, 오너스컵도 오픈이 돼요.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트2 국가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파트2 국가니까는 이거를 오픈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배는 차마 못하겠죠. 대통령배는 국산마만 출전할 수 있는데 대통령배도 언젠가는 오픈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국산마 외산마가 통합이 되니까는 국산 외산이 통합이 되니까는 대통령배도 아무래도 좀 외산마한테도 언젠가는 이
국내에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랑프리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게, 그랑프리가 우승 상금이 5억 5천원이잖아요. 5억 5천이면은 30만 불이에요. 센 말은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랑프리에 올 수 있는 말이 사실 물리적으로 홍콩이랑 일본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들은 코리아과 코리아 스프린트 말고도, 아니면 한국에서 휴양했다가 한국에서 그냥 다시 출전해도 되는 거고, 그랑프리 출전 신청해 갖고 그래도 되는 부분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한국을 못 믿으니까는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30만 불이면은 충분히 상금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환율이 박살이 나서 5억 5천이 30만 불이 됐지, 뭐 한 1200선만 들어가더라도 거의 40만 불이잖아요. 달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만 환율이 박살이 난 게 아니라 일본도 환율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일본한테도 40만 불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그랑프리가 12월 1일 날 열렸나요? 1일 날 열렸죠. 일본에서 12월 1일 날 그 챔피언스컵 모레주로 대상 경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27일인가 28일인가 동경 다이쇼텐 역시 모레주로. 그러니까 챔피언스컵은 중앙 경마장에서 열리는 거고, 동경 다이쇼텐은 지방 경마장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모래주로 최강마를 가지려는 경주인데, 이때는 우승 상금이 8천만 원이니까 8억 정도 되죠. 동경 대상전 같은 경우는 우승 상금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센 말들, 중앙 경마장이든 지방 경마장이든 센 말들은 이 챔피언스컵이라든가 동경 다이쇼텐 여기에 나갈 거고, 이 센 말들한테 아우 저기 가서 아우 못 비빌 것 같아. 근데 그랑프리, 한국 그랑프리 가면 저기선 비빌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중상급 정도 되는 경주마들, 그런 말들은 그랑프리를 노려볼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그랑프리가 외국 말들한테도 문호가 열렸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 잘 됐다고 마냥 우승을 자신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 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동경 다이쇼트는 이그나이트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그나이트 이런 말들이 그랑프리 나온다, 뭐 메이쇼 하리오인가 그런 말들이 그랑프리 나온다, 우승할 것 같아요. 코리아컵 우승 전력이니까는. 그래서 코리아컵만 아니라 그랑프리,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외국말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갖고 왜 외국말들한테 상금을 주냐, 국부 유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외국말들이 와갖고 이렇게 해야 그래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안 할 수도 없어요. 파트 2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방 경주는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은 차라리 일본에서 허전 말들 와갖고 한국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좋은 말들 와갖고 좋은 경제력 보여주면서 한국말들의 능력도 한 단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마경주, 안말경주 확대 운영, 그러니까는 마주협회에서 마사회에 요구한 게 상금을 올려달라. 상금을 올려달라. 근데 마사의 입장은 그거죠. 명확하죠. 마사의 입장은. 경매 가격이, 말들의 경매 가격이 올라가야 상금이 오른다. 이게 마사의 입장이고, 생산자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아니 뭔 소리냐고. 상금이 올라가야 경매 가격이 올라가지. 그래야 마주들이 지갑을 열고 경매에 좀 마필 가격을 좀 높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금이 올라가야 경매 가격이 올라가요. 그 역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금은 못 올려주니까는 대신에 이 신마경주를 확대시키겠다, 그게 마사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확대가 됐는데, 서울은 18개가 늘었고 부산은 17개가 늘었어요. 신마경주가.
그리고 외사는 서울이 5개가 늘고 부산이 3개가 늘고. 근데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게 뭐냐면은 부산이 2011년도 11개잖아요. 11개. 외산 신마 경주가. 이거 절반은 깨졌을걸요? 그러니까 14개로 올라간다고 했어. 14개 경주가 다 개최되지는 않아요, 부산이. 이거는 지금 빚 좋은 개살구예요. 3개 늘든 말든 부산이 개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부산이 외산 신마 경주가 5개 개최됐으면 내년에도 5개밖에 개최가 안 돼요. 왜냐? 부산은 마주들이 외산마를 안 사요. 외산마 구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외산마 경주가 편성은 되죠. 늘 편성은 되는데 늘 깨지죠. 왜냐하면 출전 두수가 없으니까는. 거의 한 절반은 깨졌을 겁니다. 2024년도. 그래서 이거 부산에 11개, 14개 늘었으니까, 야, 우리 할 만큼 했다.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죠. 물론 그게 마사의 책임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경주 늘려주면은 니들이 외삼을 사와갖고 경주 편성을 만들어야지. 그것까지 마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맞죠, 그건. 마사회 얘기가 맞는데, 이게 실효성은 없다는 거죠. 몰라요. 원래 부산 마주분들이 막, 빌 받아갖고, 야, 외삼을 사러 가자 해갖고 막 몇십도 사올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외삼마를 안 사왔는데,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산의 외산 경주 늘어난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말 경주들도 늘렸는데, 안말 경주는 왜냐면은 안말 경주는 상위군 상금을 주기 때문에 안말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퇴역 자마들 그리고 뭐 좋은 경주마들 사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혼합가 왜 국산마 안말 경주는, 국산 안말 경주는 상위군 상금을 안 줘요. 차상위군 상금을 안 주는데 외산 안말 경주는 차상위군 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C가 뭐냐면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외국에선 보통 클래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홍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옛날에 싱가포르도 그렇고 클래스 3예요. 홍콩도 클래스 1이 1등급이고 클래스 3가 3등급이고 홍콩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는 클래스고 3등급이란 얘기죠. 3등급이 2등급, 4등급이 3등급 상금을 준다. 이 얘기고, 이건 뭐 그닥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상금적인 부분은 좀 분명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매마 인센티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육성 인센티브, 경매마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다 일몰이 됐거든요. 없어졌어요. 2025년부터. 아니, 육성 인센티브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를 안 해요, 마주들이. 옛날에는 속된 말로 그런 게 있었어요. 가라 경매. 없다고는 못해요. 미리 선 구입을 했던 말이 경매만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경매에 나가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내륙은 더 심했죠. 내륙은 진짜 심했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이제 굳이 경매에 상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경매마로 낙찰받았다고 뭐 더 주는 것도 없으니까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는 2025년도 경매가는 2024년도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2025년도는. 경매에 대한 저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금적인 부분, 물론 마사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떠나갖고, 마사이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참, 마주협회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 근데 이건 뭐,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그닥 크게 관심을 뭐, 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관심 가는 거는, 이 그랑프리가 외국 말들한테 문호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이 점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마주분들 중에 일본 마주 신청해서 일본 마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말이 일본에 뛰는 말들 갖고 와서 그랑프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일본 마주 하는 거는 중앙 마주가 사실 그 마주 신청 조건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뭐 금액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심사가 까다롭죠. 네, 일본 그 경마협회 JRA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아름아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마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잘 뜨는 말 갖고 와서 그랑프리 딱 나가버리면 되니까는. 그 다음 육성 인센티브입니다. 이 육성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20% 10% 이랬어요. 작년에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렇게 됐어요. 3세 1분기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 3세 1분기까지니까 올해도 3세 1분기는 줄 수밖에 없어요. 24년도에 그 육성을 받았던 그 말들은. 그래서 3세 1분기까지 하는 거고 5%씩 줄였죠. 원래는 20%, 15%, 10%잖아요. 5%씩 줄였는 대신 원래 작년에 안 줬던 가산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20%에서 80일 내 마방 입사해서 80일 내 출전하면 가장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35%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육성 조련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주들이 육성을 안 맡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사의 말활동 사이트가 갖고 최근 뭐 6개월 그 육성 합격한 말들 쭉 살펴보면은 다 대형 마주들밖에 없어요. 대형 마주이거나 대형 마방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훈 마주, 라스칸 마주, 박남성 마주, 뭐 이런 마주들, 대형 마주들만 육성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마주분들은 거의 한 마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종훈 마주가 같은 경우는 백광일 조교사, 뭐 나스카 같은 경우는 송문길 조교사 아니면 김영관 조교사, 그리고 박남성 마주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마방 입장에서는 그 대형 마주들 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순치시켜서 계속해서 빠르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양이 많으니까는, 신마들의 양이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육성을 강제로 맡길 수밖에 없고, 육성에서 어느 정도 순치가 되면 바로바로 쓰는 거죠. 그래서 대형 마주들 외에 일반 마주들은, 아니면은 생산자 마주 빼고는 일반 마주들은 육성을 잘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든 장수든 조련사들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 추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이 15%, 10%, 6%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까? 별반 차이 없어요. 결론은. 이 말들이 결국은 신마경주 나가겠죠. 신마경주 나가면은 상금이 2천만 원 잡고요. 뭐 2천만 원 넘긴 하지만 여기에서 35%면 700만 원 더 받는 거잖아요. 2,7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천 한 200인가 거의 한 3천만 원 받겠네요. 물론 이 돈이 작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작다는 건 아닌데 예전에 받던 걸 생각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3천만 원인데 예전에 2세 2분기 하면은 40% 줬거든요. 40%. 40%면은 2세 2분기 경주가 3등급 상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넘잖아요. 4천만 원에 40%면은 44, 16, 5,600만 원이잖아요. 5,600만 원이면 육군 6등급 한개 경주, 신마 경주 딱 우승하면 말값이 뽑혀요. 5,600만 원 딱 받으면은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5,600만 원이 3천만 원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거의 한 6천만 원이죠. 사실 4천만 원 넘으니까 6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되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은 큰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조금은 낮겠지만은 그다 크게 마주들이 육성을 맡기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유일하게 위안거리라면 육성마들만 출전할 수 있는 2세 대상 경주가 있어요. 거기 출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입사 시기 이거는 국산마, 육성 합격만은 3세 6월까지 갈 수가 있고, 미합격만은 원래는 1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2세 12월 31일까지 경마장에 입사를 못 하잖아요. 그럼 3세가 돼서 경마장에 입사가 안 돼요. 그 말을 아예 경주마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빠르게 가져가죠.
2026년도부터는 9월까지 입사시키라고, 2028년도는 6월까지 입사시키라는 거. 그러니까 입사를 못 시킬 것 같으면 육성을 받아야 돼요. 육성을 받아서 합격만 한다면은 3세 6월까지 입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수 면허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수가 제주, 부산, 서울, 뭐 부산 서울은 드러블의 기수 면허고 제주는 제주 견업 면허인데 이게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주 면허랑 뭐 부산 면허랑 서울 면허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조교사가 기수가 합격을 올해부터죠. 올해 합격한 사람들은 제주에서 기본적으로 2년이죠. 서울 영남권 신규 개업 기수는 2년. 2년은 거기서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는 1년이고. 그리고 활동지역 변경 현역 기수는 변경한 데서 1년을 하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연차만 채우면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기수가 제주 가서 기수 한번 해볼까 해서 기수할 수도 있는 거고, 제주 기수가 서울 가서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수 면허 발급 받는 사람들은,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있을 거예요. 3년 50, 100점 응시 요건 갖춰서 면허시험 응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주마 기수가. 근데 이제는 진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는 서울, 제주, 부산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는 뭔가 변화는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닥 크게 왔다 갔다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마장 휴장은 이제 여기 구정 그리고 추석. 근데 추석 휴장인데 추석 휴장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은 추석 휴장 전 경마 개최일이 원래는 금토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목금토로 바뀌어요. 추석 휴장정은 일요일 날 경마를 안 해요. 그래서 요거 바뀌는 부분. 그리고 포인마 대상경주 출전은 똑같아요. 국산 그레이드격은 교배로 2만 불 이상, 그리고 니스티드격은 2만 불 미만도 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배료는 마주가 입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육성조련 인센티브 10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갖고 전화를 엄청 돌렸어요. 아니, 이 100%면 상금의 100%를 주는 거야? 막 그래갖고, 아이씨, 그러면은 국산 그레이드급 대상경 주면은 2세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브리더스컵이잖아요. 브리더스컵 뭐 2억을 뭐 벌면은 2억을 더 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참을 알아봤는데 이 육성조련 인센티브가 뭐냐면은 포인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산마들은 뭐 20%, 15%, 10% 이렇게 받았잖아요. 육성을 하면. 근데 포인마는 그렇게 못 받았더라고요. 50%만 받았어요. 50%만. 육성 합격을 하더라도 국산만은 100%를 받는데 만약에 20%를 육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 국산만은 이 100%, 20%를 다 받는데 포인만은 육성 합격을 하더라도 이 20%의 절반인 10%만 받는다는 거죠. 근데 교배로 2만 불 이상인 말은 육성 조련 인센티브를 100%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산마와 똑같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인센티브 마주분께서는 내 말이 인센티브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때 그 당시 교배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상강경주 출전할 수 있는지, 그레이드격 대상경주는 상강경주 출전할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랙티컬 조크가 원래 교배료가 75,000불이에요. 근데 지금 2세마, 3세가 됐죠. 3세마들이 할 때는 22,500불이었어요. 그 프랙티컬 조크, 예를 들어서 모홀덴 조크라든가 벌교 데스티노, 이런 말들은 원래 상관경주 나갈 수 있는 거죠. 작년에도 블루레몬이 오크스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관배, 아니다, 지사배, 경기도 지사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관경주에. 그래서 교배료 2만 불이면은
국산 상관경주도 출전할 수 있다. 요 점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신마 입사 기준도 동일해요. 국산마는 12월까지. 24, 2살이 안 된 말들, 2살이 안 된 말들은 육성 조련 시설 내 언덕주로 기록을 보유한 말이 한정해서 2살이 안 돼도 입사를 할 수 있고, 2살에서는 언제든 입사할 수 있고, 3세 6월까지는 육성 조련 심사만 입사 가능하고, 육성 심사 합격을 못하면은 2살 12월 31일까지 입사를 못하면 그 말은 경주마로서 뛸 수가 없는 거고, 외산마는 북반구는 똑같아요. 북반구는 12월 31일까지 입사를 해야 돼요. 입사를 해갖고 12월 31일 날 입사를 해갖고 1월 1일 날 나가면 돼요. 아파면은. 그러면은 경주마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정말 아파서, 그래서 입사를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입사시켜갖고 경주마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딱 입사를 해갖고 마방 입사 딱 해갖고 그 다음날 바로 1월 1일 날 나가면은 경주마가 로 쓸 수는 있는데, 만약에 10월 31일까지 입사를 못하면 경주마로 쓸 수가 없고, 남반구 말은 3세 6월까지 입사 가능해요. 그래서 그 트로페지나가 아르헨티나 말이 있었죠. 트로페지나. 그게 5월 27일인가? 그때 입사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입사를 했어요. 6월 1일이었으면은 경주마로 못 쓰는 거예요. 3일 차이로 입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게 있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빨라진다. 입사 시기를 강제로. 28년도에는 2세 6월까지 입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세 6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입사를 해갖고 7월 1일 날 나가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경마장별 출전 쿼터, 이게 이제 조교사들 머리 아픈 거죠. 뭐 맨날 대선 경주에서 20마리, 20 몇 마리 신청하면 4마리 되냐 안 되냐 막 한데, 일단 경마장별 출전 쿼터는 기본적으로 서울 8두, 영남권역 7두, 그리고 전년도 우승마. 그러니까 상관경주라든가 브리더스컵은 전년도 우승마가 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외의 경주들, 예를 들어 갖고 오픈 경주, 그랑프리 우승마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음에 그랑프리 점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히트가 점수가 없어. 그랬는데 원래 그랑프리 나가고 싶어 하면 무조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 우승마는 디페팅 챔피언 자격으로 무조건 출전이 되는 거고, 전년도 우승마가 미출전할 때, 그러니까 그랑프리에 글로벌 히트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우승마 소속 경마장에 쿼터가 추가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그랑프리가 기본이 8두 7두인데 글로벌 히트가 못 나오면은 상관이 없고, 못 나오면은 부산이 우승했으니까 8두 8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브리더스컵 루키 출 우승만, 그 아쿠아라인이죠. 올해 작년으로 치면 아쿠아라인은 캐레이컵 마일이나 누나 스택스에서 무조건 출전 가능하고, 그래서 아쿠아라인이 서울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말이니까 서울 8두, 부산 서울 9두, 부산 7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캐레이컵 마일은. 그리고 만약에 그랑프리에서 이제 외국말들이 출전 등록을 하잖아요. 16두가 출전하는데 일본 말이 한 3두가 왔어. 그러면은 국내 경주마들이 잘릴 수밖에 없잖아요. 13두밖에 출전을 못하니까 거기에 잘리는 선수가 서울이 먼저 잘리고, 영남권 잘리고, 그 다음 또 서울 잘리고, 영남권 잘리고, 이런 식으로 자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리즈별 출전 쿼터, 이것도 위에 말한 것과 비슷해요. 비슷하고, 단 그랑프리의 경우는 대고객 인기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출전마 선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우수마 인센티브는 동일해요. 작년과 동일하고, 그리고 연도 대표마, 최우수 국산마 선정 및 인센티브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최우수마, 시리즈별 최우수마를 뽑히면은 1억이죠. 1억이고, 안말 최우수마는 2개가 있잖아요. SS, FW. 그러니까 스프링 앤 서머, 그리고 폴 앤 윈터. 이게
정확한 게 지는 않는데 국산마 외산 안마 최우수마를 선발하고 국산안말 최우수마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1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말 최우수 퀸즈 투어는 두 개가 펼쳐지니까요. 그래서 단거리 최우수마 스테이어 시리즈 이런 것들 다 하면은 인센티브가 1억인데 그 중에서 마주가 9천만 원, 조교사가 10천만 원, 그리고 안말이라든가 이 단거리 스테이어는 마주가 8천만 원, 조교사가 2천만 원 이렇게 갔는데 이 얘기고, 연도 대표만은 3차까지 준다는 거죠. 다른 거는 다 한두만 주는데 연도 대표만은 1등, 2등, 3차까지 주고, 국산마 대상 해당 인센티브 규모의 50%. 그러니까 국산마면은 글로벌 히트 같은 경우죠. 글로벌 히트가 원래 작년에 연도 대표마 됐죠. 연도 대표만 하면 1억을 받았잖아요. 1억을 받으면은 여기 50% 가산이 되니까 1억 5천을 받는 거죠. 국산마 한도한테만 지급이 돼요. 예. 2등도 국산마, 3등도 국산마, 1등도 국산마면 1등한 국산마만 준다는 거죠. 50%는. 그리고 뭐 동점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동점인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이런 종이고, 일반 경주 출전 우선순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방에서 많이 보는 건데, 1, 2등급, 외산 3등급, 국산 3등급, 5등급, 6등급 빼고죠. 빼고는 제일 먼저 대상 경주 우승 횟수가 많은 말이 출전 우선순위를 줘요. 그리고 외산 해외 원정했던 말은 우선순위를 주고, 그리고 국내 복귀 후 3전까지는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글로벌 히트가 물론 걔가 한국 온다면은 무조건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3회 경주에 순위 상금액이 많은 말, 그리고 6회 상금액이 많은 날, 그리고 경주 태영마의 자마, 그리고 네이팅이 높은 말, 그리고 직전 편성 시 제외된 말. 예전에는 작년에 그게 있었어요. 자력 출전 가능한 말이 있어요. 자력 출발 가능한 말들도 우선순위를 줬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다는 점. 외사는 좀 다르죠. 외사는 출전 국산 6등급, 혼합 4등급은, 그러니까 이건 루키 경주가 아니라 일반 경주죠. 일반 경주는 출전 횟수 6회 미만의 국산마가 경주 미출전마, 그러니까 아직 경주 데뷔를 하는 말들이 우선순위를 가고, 신마 경주는 데뷔를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데뷔하는 말들 중에 주행심사 합격일이 빠른 순으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신마 경주가 좀 치열하죠. 루키 경주 첫 번째가 육성심사 합격마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 경주 미출전마, 그리고 전부 다 미출전마면 주행검사 합격일이 빠른 말, 그리고 데뷔 후 출전 3회 미만인 국산마. 그러니까 루키 경주는 3등까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순위 상금 수득액이 많은 말, 요 정도가 바뀌는 부분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 크게 상관을 할 부분은 없는데,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루키 경주 이런 것들 출전 등록해 놓은 거 한 18마리, 20마리, 그러면 내가 노리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번 경주 출전할 수 있을까? 보면은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뭐 대상 경주 출전 우선순위도 뭐 아까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 바뀌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뭐 방송을 하나 할까 아니면은 뭐 다음에 할까 하고, 다음에 이제 방송할 내용도 혹시 이런 거 방송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뭐 2월까지 대상 경주가 없잖아요. 대상 경주가 없다 보니까 제가 대상 경주 분석 방송은 늘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가 2월까지는 할래도 할 수가 없고, 제가 좀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 방송은 이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해요. 뭔가 특이하죠? 이 옆에 말들하고 보세요. 이 옆에 말들이 일반 말들이에요. 이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게이트가 꽉 차요. 이 말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해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말인데, 제일 큰 경주마인데, 요거 한번 재미로 보시라고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들 있으면은 누가 한번 나달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셨던 댓글을 남기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달도 이게 블레임 자마입니다. 일본에서 시스마 생활을 하고 있는 블레임 자마인데 원래 교배료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 나달이 한국에서 어떨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일본에서 찍은 나달 영상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그것도 한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하시는 방송이 있으면 댓글로 이런 내용들 좀 방송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 그것도 좋죠. 뭐 이번 주 출전하는 신마 이거 왔습니다. 뭐 그런 방송도 여러분들 배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근데 경마라는 게 배팅이 전부는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게 경마이고, 그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든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저도 이게 돈 안 되고 하는 거 알아요. 저도 이거 방송할 시간에 저 신마 승부 경주 잘해요. 신마를 잘 보고 잘 맞춰요. 그리고 제가 세다고 한 말들, 어렸을 때 세다고 한 말들, 그 목장에서도 저거 크게 될 거란 다 크게 돼요. 그런 말들 하는 게 여러분들 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재미로 흥미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원하시는 방송들 있으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